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완희 원장입니다. 방금 전까지 EX5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와 그 성능에 대한 소개,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셨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실제 이 POC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하드웨어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 하드웨어를 가지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으며, 어떠한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실제 POC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기술적인 부분으로 제 하드웨어의 아키텍처 부분,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셨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하드웨어와 함께 저희가 같이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 VMware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VMware에서 이런 CPU들이나 메모리나 이런 리소스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한 그런 아키텍처나 설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POC 쪽의 시나리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과 두 번째 시스템. 첫 번째 시스템이 저희가 강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380X5와 Max5가 설치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저 시스템은 메모리 램프를 96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48개의 빔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시스템의 부하를 주기 위한, 웬만한 PC 한두 대 가지고서 부하가 제대로 제너레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맥스5는 없지만 여기서 가상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에서 부하를 제너레이션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다 동일한 조건으로 메모리를 설치를 해놨는데요. 96개에서 지금 48개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50%의 메모리 사용률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도 64개에서 32개, 50%의 메모리 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배 이상의 메모리 모듈을 더 확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퍼바이저는 좀 동일하게 EXX 4.1을 설치를 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테스트 IP고요. 그 외에 나머지 하드디스크나 이런 I/O 부분은 동일합니다. 실제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스템 맥스5를 사용하시면서 이런 성능이 얼마만큼 개인이 있고, 그리고 이 환경에서 얼마만큼의 VM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예상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가져가실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OS로는 이쪽에 윈도우즈 2008 R2 64비트 버전만 있죠. 이 버전과 그리고 MS SQL 2008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전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쪽에 로드 제너레이터는 윈도우즈 2003 32비트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로드 제너레이터라는 툴과 몇 가지 툴을 함께 병행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 왼쪽의 스크린에 보시면 지금 각 1번 시스템의 메모리 사용률이 아니고요. CPU 사용률과 배치 잡이 얼마만큼 수행이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배치가 얼마만큼 도는데 CPU를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이 화면을 주로 보여드릴 거고요. 중간중간 백그라운드 시스템에서 하이퍼바이저로 어떤 CPU를 쓰는지 아니면 어떻게 스케줄링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 시나리오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구조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초반에 제가 설명드리기 이전에 저희 보통 네알렘 EP가 있고 웨스미오 EP가 있고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알렘 ES라는 프로세서를 장착하는 모델인데요. 보통 EP라고 시작하는 2개짜리 모델들은 메모리 뱅크가 보통 18개죠. 그리고 한 CPU당 메모리를 9개씩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아까 나왔던 그림을 보셨을 때 일반적으로 보면 CPU 하나에 맥시멈 메모리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한계치를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6개, 즉 한 시스템에 12개까지 사용하는 것이 시스템의 메모리 퍼포먼스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메모리를 풀로 확장을 하시게 되면 이건 메모리 동작 속도가 1333에서 800으로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OS 입장에서 봤을 때 메모리 풀은 많이 늘어나지만 오히려 이 메모리 풀에 접근을 할 때 이런 액세스 속도라든지 아니면 그 동작 속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전체적으로 이제 좀 성능 감소가 되는 이제 그런 모델이었던 반면에 이제 넬 EX 같은 경우는 CPU마다 컨트롤러가 2개가 있고요. 각 컨트롤러마다 채널을 2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넬 EP 같은 경우는 한 채널에 메모리 3개까지 쓸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메모리 채널에 한 컨트롤러에 채널이 2개가 있고 한 채널에 DIMM을 4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노란색 보이시죠? 노란색이 이제 그 메모리 버퍼로 역할을 하는 그런 칩셋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EX 환경에서는 메모리를 풀로 다 꽂아야지만 메모리 밴드위스의 총 퍼포먼스 밸런스를 이제 1.0이라고 봤을 때요. 전체 메모리 장착한 게. 지금 저희 구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를 50%만 구성을 한 겁니다. 전체 구성한 게 아니고요. 전체 구성한 걸 봤을 때 2번 그림 저희가 구성한 것인데 여기 이제 0.94 거의 한 100%에 근접한 그 성능을 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채널당 메모리 확장한다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최대 올라가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일반적인 넬램 EX 환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메모리를 많이 꼽지면 이제 동작 속도가 떨어지는 게 이제 정설인데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프리테스트 결과를 보시면은 실제 X5가 있든 없든 성능 차이는 유사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동작 속도가 거의 플랫하게 유지를 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넬램 EP 같은 경우는 1333으로 동작을 하지만 지금 넬램 EX 같은 경우는 1066으로 동작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CPU 그룹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맥시멈 퍼포먼스는 1066인데요. 저희가 이제 맥5를 추가하면서 그 메모리 DIMM을 더 확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모리 오퍼레이션 스피드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1066으로 플랫하게 유지를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퍼포먼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넬램 EX 장비들을 이제 도입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실 때 CPU는 몇 장을 쓰실 거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몇 장을 사용하실 거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플랜을 같이 잘 하셔야지 시스템의 풀 퍼포먼스를 다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채널을 하나 똑같은 메모리 2번하고 3번하고 지금 똑같은 메모리 모듈 두 가지 장착이 되어 있죠. 하지만 채널 반쪽밖에 안 쓰기 때문에 오히려 61%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를 어떻게 장착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방법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성능에 영향을 크게 많이 받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전체적인 저희 이제 시스템 X5, 3850 X5의 설계도입니다. 여기 이제 CPU 4개가 있고요. 각 CPU마다 그 메모리 컨트롤러 2개 있다고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각각의 이제 메모리 버퍼가 있고 이 안에 이제 다 메모리 모듈이 각각 들어가는. 그래서 이쪽에 64개, 이쪽에 32개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이제 2줄이 되어 있는데 다 이제 한 줄씩만 장착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트에서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같이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하이퍼바이저 입장에서 봤을 때요. 저희는 이제 VMware와 함께 준비를 했지만 하이퍼바이저 입장에서는 가상화를 하게 되면 이 CPU와 메모리는 전체 풀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가상 머신들은 어떤 CPU를 쓸 건지 아니면 어떻게 메모리를 쓸 건지 이제 이런 방법론이 중요하겠죠. 지금 소소켓짜리 같은 경우는 맥시멈 이 소켓 하나당 지금 8개의 코어를 최대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스레드까지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 16개의 스레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스탠더론으로 OS를 설치하는 하이퍼 스레드까지 설정했을 때 거의 뭐 64개의 스레드까지 다 보이고 하이퍼 스레딩이 없다면 32개의 코어만 보이는 그런 설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이퍼바이저 입장에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네알렘 같은 경우는 기존의 버닝턴이나
아니면 그 전 시스템의 아키텍처에 대비를 해서 비교를 했을 때 메모리 컨트롤러가 밖에 나와 있었고 모든 CPU가 함께 이 메모리 풀을 공유하는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근데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CPU가 메모리 컨트롤러를 다 가지고 가고 각각의 CPU마다 메모리 컨트롤러가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IO가 발생을 했을 때 만약에 2번 CPU가 3번 CPU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를 액세스한다고 하면은 하나의 혹은 경로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두 개의 홉을 거쳐서 메모리를 액세스하게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하이퍼바이저를 쓰게 되면 물론 이제 스탠더론 OS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가상머신을 예를 들어 여기에 50% 여기에 50% 해가지고 뭐 여기 뭐 8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쳐서 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쓸 수 있다고 쳐도 사실 뭐 그런 구성이나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사실 말려야 되고요. 그렇게 쓰시는 거는 권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상화를 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이 코어 안에서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이 시스템을 이제 새롭게 나오는 언어 중에 단어 중에 하나가 뉴마라는 얘기들을 많이 아마 보셨을 건데요. 오픈 소스나 아니면 이제 윈도우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바이오스에 보면 뉴마라는 게 뭐 이네이블하고 디저블하고 이런 펑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가 이제 뉴마 노드 1, 2, 3, 4 이제 이렇게 뉴마 노드가 된 거예요. CPU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뉴마 노드 각각의 이 메모리 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풀에서 서로 이제 공유를 해서 쓸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자기 메모리만 사용을 하는 남의 메모리를 최대한 이제 지향하는 안 쓰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바이오스 설정에 따라서 이 메모리 풀을 어떻게 이제 쓰는지 이제 그런 OS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그 가상화 그 하이퍼바이저에서 쓰는 가상 머신들이 실제 이 CPU 안에 코어를 어피너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호하는 프로세서를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직접 굴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예 뉴마노드 풀 이쪽을 풀로만 해가지고 특정 풀의 뉴마 노드에서만 실제 이제 익스큐션이 되는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 밸런스에서 실행할 수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밸런스에서 실행하는 거는 사실 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만 이제 최대한 나오는 걸 사용을 하시는 게 가상화 환경에서 이제 최대한 그 시스템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QPI EX5로 다시 넘어와가지고요. EX5로 쓰게 되면 이제 한 가지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얘는 메모리 뭐 가지고 있다 치지만 얘는 CPU가 아니죠, 그죠? 이제 저희가 이제 자랑하고 있는 그 EX5라는 칩셋의 이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핵심 코어 칩셋인데요. 얘는 CPU가 아닙니다. CPU가 아니지만 메모리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CPU 1, 2, 3, 4에 다 연결되어 있죠, 이 안에. 그랬을 때 그럼 모든 4개의 CPU가 이거 다 공유하는 거냐? 공유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거 스플릿해서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히는. 실제 이제 OS나 그 하이퍼바이저가 언제 어떤 게 오느냐, 아니면 어떤 OS를 설치할 거냐에 따라 이제 약간 다른데요. 실제 이 EXA가 가지고 있는 이 메모리를 전체 풀로 해서 이 메모리 CPU들의 전체 다이렉트로 공유해서 쓰면 풀제로 운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게 풀이 아니고 CPU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각 하나의 칩셋에 붙어있긴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실제 각각의 CPU에 데디케이트된 리소스로 할당을 하게끔 실제 지금 저기 설치되어 있는 VM에는 후자 쪽으로 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그래야지 이제 그 호비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줄이면서 하나의 CPU에서 올라가는 이런 가상화 머신들을 좀 더 이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여기 이 정도로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VMware 설치가 돼 있어서 미리 이제 사전 테스트를 해서 지금 뽑아놓은 결과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 80 플러스인가요? 그쪽에 이제 전력 테스트하는 쪽에서 보면은 실제 이제 메모리 사용 퍼포먼스 대비 전력을 얼마만큼 쓴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한 결과가 있어서 이제 같이 제가 테스트한 건 아니지만 이제 넣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요 세 가지는 이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가지고 실제 수치를 올려놓은 겁니다. 실제 여기 보면 투석기까지 있죠. 그 3650 M3 3.46기가 15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HS22 지금 로볼테이지 모델이고 얘는 약간 좀 환경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적화해가지고 한 부분 때문에 실제 메모리 동작 속도나 이런 게 낮아도 좀 많이 나오는 형태죠. 그래서 여기 17기가 나오고 15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투석기 같은 경우는 메모리 성능 테스트라면은 보통 뭐 14기가, 13기가, 대신 맥시멈 뭐 17기가 그 사이의 메모리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석기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제 4석기짜리에서 저희 3850 S5에서 CPU 2개 장착하는 모델. 그러면은 메모리 딤을 64개에서 32개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죠. 나머지 절반은 CPU가 없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 꽂아도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서 33기가의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X5 없이 3850 X5와 X5를 실제 붙여놓은, 그리고 오히려 이제 메모리 뱅크를 32개에서 16개를 더 확장을 해놓은, 메모리 용량, 사실 이 밴드위스의 성격 자체는 메모리 용량도 물론 관련이 있지만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메모리 동작 속도와 그 CPU의 동작 속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주 포커스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맥스5가 있든 없든 성능이 똑같다. 사실 물론 뭐 몇백 명 차이 나긴 하지만 62개까지 나옵니다. 이게 아까 이제 그 전 차트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92%, 96% 이제 그 사이 정도의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50% 메모리를 장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 이제 내부 자료에 보면은 이 3850 S5 하나는 CPU 하나당 평균 15기가에서 16기가 정도의 메모리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계산해보면 맞죠. CPU 2개니까 이제 16기가 곱하기 2하면 되고요. 그리고 원래 64기가 정도 나와야 되는데 뭐 메모리 풀로 다 꽂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최대 나올 수 있는 만큼 조금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림이라는 결과나 이런 수치에 대해서 좀 낯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리눅스 환경에서 수행했던 그 커맨드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지금 긁어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나눠드린 그 교재 직접 보시면은 실제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카피, 스케일, 뭐 다양한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조합을 가지고 한꺼번에 테스트하는 게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결과 수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테스트해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이제 실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여기 보면은 하나의 스레드당 4.5기가를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 뭐 메모리를 많이 쓰게끔 해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스레드당 예를 들어 3기가 내지는 4기가 특정 용량을 주고 곱하기 N게 실제 스레드 수를 주고서 이 스레드가 실제 이제 처리하는 초당 얼마를 처리하는지. 그래서 사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이제 주속계획과 포속계획과의 이제 보통 하이퍼바이저 가상 환경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고민들을 하세요. 물론 이렇게 추석계짜리 가지고도 가상만 쓰셔도 돼요. 수석계짜리 10대 놓고서 그냥 가상 하셔도 되고, 그럼 뭐 포석계짜리와 5대만 놓고서 가상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메모리 퍼포먼스 결과를 놓고 보면은 실제 가상에서 뭐 작은 시스템을 여러 개 이제 만들어가지고 쓰는 거라면 수석계짜리도 가상에 상관없겠지만 실제 이제 DB라든지 어쨌든 이제 메모리 I/O가 많은 어플리케이션들, 예를 들어 뭐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런 DBMS 환경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석계짜리보다는 소득계짜리 환경에서, 그러니까 메모리 밴드위스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가상 환경에서 이제 DBMS 환경에서도 최적화된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거의 지금 뭐 4배 가까이 정도의 성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상화에서 통합해서 큰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작은 시스템을 그만큼 더 올릴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사실 CPU의 밸런스와 메모리의 밸런스가 이제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시나리오 보여드리면서 중간중간 설명을 드릴 텐데, 만약에 맥스5가 없다라고 하면 CPU 사용률은 뭐 40, 50%밖에 안 되는데 메모리 제약 때문에 가상 로직도 못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이 제품 설계를 할 때 제가 2009년도에 연구를 해서 2009년도 말에 이제 런칭을 했고 10년도 나오고 이제 11년도에 이제 점점 더 확장이 되는 그런 수준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 특정 모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HS22 투표켓 실제 제가 수행한 결과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17기가 지금 나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금 차트는 그 80플러스라는 그 전력 효율치에 대해서 성능 테스트하는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공인 수치로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12기가, 15기가, 6기가 있는 싱글 스팀이거든요. 그래서 각 구성이 있어서 와트당 이렇게 테스트했을 때 맥시멈 구가에서 406W인데 와트당 30MB 정도 된다. 이 정도까지의 보고서가 이제 퍼블리시가 된 게 있습니다.